아니 오늘 제목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제목이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국위선양이라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걸 국위선양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사망사고에 지금 국위선양을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목이? 이게 그 어느 재판에서 황당한 논리가 등장한 겁니다. 이게 어떤 재판이었냐면 네. 지난 2월 달에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네. 당시에 유명 DJ 20대 여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1% 이거 완전 만취거든요. 만만치네, 엄청난 진짜. 만취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달리던 오토바이하고 충돌해서 50대 배달원이 사망하게 됐는데 아 기억나네요 기억나요. 당시에 아.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진짜.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아하. 그 사건의 결심 공판이 바로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하. 자,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저 여성이요.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받을 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 들이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음주 얼마나 했던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 피해자를 저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유족분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놓고 자기는 온갖 칭칭 감고 덮어 쓰고 얼굴 안 보여주려고 마스크하고 칭칭 동여매고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진짜?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에 검찰이 구형을 하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대체 거기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피의자 측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말은 그렇습니다. 피고가 국위선양을 했으니 양형을 내려달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혹시? 네,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피고인이요,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췄고 중국, 태국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했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75회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심치 않게 연예계에서 무슨 사고를 쳤다 하면 천재적 재능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엊그저께 그 사람한테도 뭔가 나왔어요. 천재적 재능. 그런데 아니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지난번 공판에서도 뭔가 황당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니까요. 피고인 측은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그리고 도주치상 등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일단 1차 때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정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또 화근이 됐습니다. 뭐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배달원이 차선을 안 지켰고 깜빡이를 켰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인 배달원에게 있다는 듯한 그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리고 또 1차 사고 후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때문에 도주 의사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아니 손정혜 변호사님. 진짜 이렇게 질문드려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 피의자 측 편,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를 낸 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그 유명 DJ의 변호인이라는 사람도 아님 상식 아니 얼마나 수임료를 많이 받고 변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상식이 있다면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춰서 해외 공연하면서 국위선양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네, 이뿐만 아닙니다. 피고인도 이제 마지막 공판기일이었기 때문에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공연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착석한 자리, 그러니까 생계 유지 때문에 돈 벌고자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술자리인데 거기서 술을 거절 못해서 크나큰 실수를 했다.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술 억지로 먹은 거 그거 나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은 그 엄중한 범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자리인데
본인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었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제2 무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세상을 배우겠다 이런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생계 유지 위해서 참석한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먹은 술이라고요. 자신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크나큰 범죄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뛰던 50대 배달원은 사망했고 그 유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반성을 하고 속죄를 한다는 말을 할 때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을 수 있죠. 술을 먹으면 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술을 먹은 걸 뭐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운전한 걸 뭐라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 부분도 좀 포인트가 잘못됐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음부터 본인의 책임만 회피하기 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하. 고의로 인한 살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운전 치사 그리고 이게 사건이 한 번이 아니에요. 네. 이 사망 사고 이전에 또 한 번 사고가 나서 거기서 뺑소니를 치다가 이게 사고가 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앞에 지금 도주 치상죄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만 멈췄어도 그러네요. 거기서만 멈췄어도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하고 전국에 1,500명 정도 달하는 국민들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해달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결국 본인이 0.2일이면 만만치잖아요. 1차 사고가 나서만 멈췄어도 여기까지 안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저 피해자분 오토바이가 원래 2차로로 가야 되는데 1차로로 와가지고 세상에. 깜빡이 안 켜 사고가 난 거다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듯한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징역 15년을 선고해 줘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요. 네. 선고 구일은 7월 9일입니다. 일단 뭐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 유족들과 지금 뭐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요. 네. 일단 뭐 합의 여부나 그리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이 이 선고, 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다른 피해자와 그 유족들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은 이제 제발 멈춰주기를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선고 결과 다음 달 9일에 있어요. 선고 결과도 차분하면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